최근에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우리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특히 주택건설 부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이 핵심적인 문제점 4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업체 직원들이 하청기업과 협상이 되지 않으면 원청기업과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아마 하청기업의 직원들은 처음부터 원청기업과 협상하기를 많이 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많은 에너지 소모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은 경영결정도 파업의 대상이 되어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해외 투자 등의 전략에 많은 차질을 빚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예전에는 불법 파업을 한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었는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워집니다. 물론 노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노조에서는 개별 노조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다점을 이용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빠져나갈 공산이 큽니다. 불법 파업은 결국 공장의 정상적인 생산 업무를 마비시켜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노조 가입이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노조 집단이 더욱더 방대해지게 되겠죠.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바로 닥칠 수 있는 내용을 쉽게 예를 들어보면 노조가 항상 파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상 파업을 하게 되면 사회적인 비난도 많이 감수해야 되겠죠. 그러면 파업을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코레일 같은 경우라면 명절 때 파업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귀성 인파를 볼모로 파업을 하게 되면 노조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겠죠. 만약 파업으로 인해 열차 운행을 못하게 되면 사측에서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협상에 보다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준공 직전에 파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준공 후 입주일자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파업을 해서 제 날짜에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게 되면 막대한 손실이 따를 것이고 제 날짜에 입주를 못한 입주민들은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결국 건설사는 앞으로 분양을 할 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까지도 분양금액에 포함을 할 것이며 앞으로는 노란봉투법이 분양금액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집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자재 상승과 안전 강화를 위해 공사기간의 연장과 그에 따른 비용 증가, 그리고 하청 리스크가 존재할 것이고 제로에너지 적용, 주변 민원 처리 비용 증가, 하자 보수 비용 증가 등 이 모든 것이 분양가에 녹아들 것입니다. 노란봉투법과 더불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따른 비용 증가, 그에 따른 공기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그리고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지방의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은 인구 감소와 맞물려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금액으로 분양하면 미분양이 뻔하니까요. 즉 노란봉투법은 지방의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은 추가 비용 부담이 지금보다 더 가중되어 재건축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피스텔계 빌라도 마찬가지이겠죠. 결국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분양금액 무조건 올라갑니다. 물론 기존의 신축 아파트도 같이 올라가겠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이 부동산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 관련 영상을 올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